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한 명씩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능력은 대단하지가 않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부풀려서 성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꼭 한 명씩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떠벌립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야 나는 있잖아 이런 사람이다, 야 나는 있잖아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야 나는 있잖아 뭐에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계속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떠벌려요. 떠벌리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주니까, 못 알아주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런 식의 말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이 그 말을 또 철석까지 믿어요. 야 그 사람이 있잖아 진짜로 착한 사람이래, 야 그 사람이 있잖아 진짜로 그런 사람이래. 순진한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자기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의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고 거짓으로 쌓아왔던 그 성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모습을 일상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권도와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죠. 현재 지금 문재인 정권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쇼하는 정치입니다. 실력은 보잘것없습니다. 운동권 세력의 그 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21세기 사회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전략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실력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좋은 말로 저들은 홍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홍보가 아니라 사실상 속임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그릇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현재 지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은 결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정치를 잘해서, 쇼를 잘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떠나갔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또한 마찬가지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놀랍게도 이성윤 지검장은 자기 또한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성윤 지검장이 줄을 갈아타려고 하는 것인지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말 말이 많았던 추미애 장관, 결국에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27일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결국 장관으로서 임기를 끝내고요. 자연인으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추미애 장관, 정말로 저 말대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좀 세상에 욕심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가지고 속세를 좀 등지고 편안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추미애 장관 결코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떠나는 전날까지도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인 정체성을 보이고자 발버둥을 쳤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떠나는 순간에 이런 식의 또 퍼포먼스를 보이셨다라고 해요. 조국을 언급하면서 울컥했다라고 합니다. 그 개혁의 가장 큰 주제, 그 주제가 바로 검찰 개혁이었고, 그 검찰 개혁이라는 대장정에 노무현 대통령이 희생하셨고, 한명숙 전 총리가 온갖 고초를 겪으셨고, 조국 전 장관이 가족까지 다 수모를 당하는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울컥하는 모습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야, 저는 정말 추미애 장관을 보면서 징하다 징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지금 자기의 어떤 정치 생명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발버둥을 지금 치는 거 아니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명숙이 됐건 조국이 됐건 자기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다 소환하고 있습니다. 친문 세력들아 나를 제발 버리지 마, 친문 세력들아 나를 제발 보호해줘, 그렇게 지금 외치는 꼴 아니겠어요. 추미애 장관 본인 스스로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문재인 정권 내에 물을 지금 다 엎질러 나가지고 난리가 나어 있는데 자기는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하면서 발을 쏙 빼면 되니까 자기 스스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엎질러 놓은 그 물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지휘권을 발동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당시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치 자기의 부하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식 있는 국민 가운데 누가 도대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다라고 하는 얘기에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애당초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죠. 그 정치인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다. 유례없는 일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전례 없는 일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유례가 없는 일을 추미애 장관이 해냈던 것이고, 그런 식으로 문재인 정권에 물을 다 뿌려놔가지고 얼마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혼탁스럽게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부각이
납득이 되고 자동적으로 권한이 높아지는 사람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자기의 어떤 실력을 통해 가지고 사명감을 통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정치를 통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 라인을 잘 타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던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 아닙니까? 그렇게 껍데기를 통해 가지고 지검장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웬걸?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를 시켜버리니까 중요한 수십 가지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겠죠.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존재감을 더 부각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이성윤 지검장은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껍데기밖에 없는 사람인 겁니다. 추미애 장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를 했었던 대부분의 사건들 같은 경우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이성윤 지검장 또한 마찬가지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버티기만 하고 있죠. 적극적인 수사를 이어가지도 무혐의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밖에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껍데기가 다 없어지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 그런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정권에 뭔가 잘 보이겠다라고 한다면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특정 사건을 밀어붙인다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이성윤 지검장, 이 이성윤 지검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식의 결정을 못 내려요. 주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환경에 이끌려간 이성윤 지검장이 놀라운 결정 한 가지를 내린 것이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진석 선거 개입에 대해서 기소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니까 이진석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대검의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수사팀은 이 실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의 울산시 선거 개입 문제, 그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배제시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검으로 보내 가지고 승인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쪽에서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보고를 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별 문제 없이 기소하는 거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실장이 기소가 될 경우에 지난해 1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황은하 의원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만에 이 사건과 관련된 추가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원래부터 청와대 울산시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동훈 불기소 또한 마찬가지로 뭉갠 게 이성윤 지검장이었고 이진석 기소 또한 마찬가지로 뭉갠 게 이성윤 지검장이었습니다. 이미 수사팀에서는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당시에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이 된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이성윤 지검장에 보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검장은 계속해가지고 결정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까지도 나왔었냐? 2월로 예상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민감한 사건들의 처리를 후임자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심사는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죠. 솔직히 이성윤 지검장의 입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버티는 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2월 달에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검찰 고위급 인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그때까지 버텼다가 후임자가 지금 결정이 되면 그 사람한테 그냥 중요한 사건들 떠넘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은 이진석 실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죠. 생각해봐야 되는 건 그겁니다. 왜 도대체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타이밍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다른 결정도 아니고요. 청와대의 선거 개입과 관련돼 있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누가 보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기소를 이성윤 지검장이 왜 도대체 떠넘기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일까요? 글쎄요,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이성윤 지검장도 눈치는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누구 줄을 잡아야 되는지 그거는 또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줄을 잡아오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성윤 지검장이니 줄을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 그거 하나는 또 기가 막히게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현재까지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냥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타격할 수 있는 울산시 선거 개입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이진석 실장을 기소하는 걸로 결정한 게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살 길을 찾고 있는 이성윤 지검장, 이 이성윤 지검장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2월까지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